자, 그러면 첫째, 성접대입니까? 성폭행입니까? 본질적으로 이 사안에 지금까지 법적으로는. 제가 이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김학의를 법무차관 임명할 때 검정 부분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후에 검찰 수사 있잖아요. 예. 나누어 봐야 돼요. 검정할 때는 네. 김학의 얼굴이 특정이 안 됐다. 예. 이래서 이게 법무부 차관 임명된 건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김학의 얼굴이 동영상에 특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검정에서는 핵심 쟁점이었고. 네. 근데 처음에는 조홍천 공직기강 비서관이 예. 동영상을 달라니까 이제 그 박관천은 보고했다고 6번 하고. 근데 조홍천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좋아요. 이제 그 예, 예. 임명됐다가 며칠 만에 이제 그 낙마했죠. 언론 보도되면서. 예, 예. 근데 수사는요. 좀 전에 노 변호사님 말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김학의 얼굴은 무혐의의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본 자료에는. 네. 왜냐하면 이게 김학의가 동영상에 등장한다는 거는 이미 2013년 7월 달에 분명하게 만천하에 밝혀졌고. 네. 그건 너무 또렷하니까 민감용 청장 말처럼. 근데 김학의 얼굴이 동영상에 놓으면 강간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 1차 결정이 2013년 11월 달에 최동욱 총장이 9월 달에 물러나고 김모 검사가 결정을 내렸는데 네. 지금 이게 그분이 진상조사 과거사 있다가 논란이 되니까 지금 미국 갔어요. 네. 근데 그 검사가 뭐라 했냐면 피해자 이모 씨 있죠. 예. 이분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피해자도 여성이 볼 때는 본인도 이게 접대 별장 이런 게 본인한테 뭐 명예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피해자가 아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언제 사건입니까? 2008년, 9년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강간은 친고죄죠. 그때. 예. 지금 아니지만. 네. 자, 그렇다면 이게 그 피해자가 내가 아니라는데 검찰이 어떻게 기소합니까? 따라서 이게 1차 때는 2013년 11월에 무혐의한 건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2013년에 언론에 이 보도가 터졌을 때 검찰이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의 논거에 대해서 서정욱 변호사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을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자가 김학의냐 아니냐는 쟁점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1차 때는. 1차 때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지칭됐던 그 여성이 동영상에 나오는 여자가 내가 아닌데 이러니까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되니까 검찰은 무혐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무혐의 결정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1년 지나서 2014년에 예. 조용하고 나타났어요. 이모 씨가 네. 내가 이제 맞다. 네. 피해자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동영상 속 여성이 나다라고 뒤늦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계속하십시오. 문제는 처음에 이제 무혐의했던 김모 검사가 다시 수사하려니 네. 야, 검사를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모 검사, 지금 이게 대검에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다 현직 검사니까 우리가 검사입니다. 지금 일부러 이름을 가리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좀 이따 그 이름을 왜 제가 예, 밝혔냐면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분이 조사해 보니 피해 여성의 진술이 바뀐 건 내라고 이거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본 거예요. 왜 워낙 오래된 2008, 9년도의 사건이고 네. 또 이 별장에 갔는데 어떤 경위로 이게 어떻게 됐는지 뭐 실제 그 마약이라든지 또는 이게 폭행 협박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특수강간이든 처벌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피해자 여성의 말만 바뀌어가지고 피해자다 하고 객관적인 물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무혐의가 된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번에 진상조사하면서요. 만약에 수사가 그렇게 잘못됐다면 현직 검사 이름이 벌써 안 나오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검사가 직무유기를 하면서 현직 검사부터 고소해야죠. 좋습니다. 근데 예. 지금 재밌는 게 시민단체에서요. 예. 부장검사, 2차 때 무혐의했던 강모 부장검사를 직무유기로 고소를 했어요. 예. 근데 수사검사 2명은 아직까지 고소를 안 했어요. 왜? 수사검사가 독립된 관청이면 그 검사가 부실하게 수사했으면 검사부터 고소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저는 왜 검사부터 조사 안 하고 지금 이게 진상조사 2년 동안 지금 3차례 해가지고 이번에 4번째 연기됐죠. 네. 근데 왜 검사를 철저히 조사 안 합니까?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성접대 사건이냐 성폭행 사건이냐는 여전히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게 서정욱 변호사님의 법률적 판단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결론을 저는 좋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어요. 이종훈 실장이. 네네. 공소시효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뭐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나머지 뭐 성접대니 뭐 저 알선수레니 성접대 사건이면 일종의 뇌물 사건로 봐서 그거는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서 방법 없는 거고 네. 다만 2명 이상의 공범이 있을 때는 특수강간이 되니까 공소시효가 15년이라며요. 네네. 그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죽었으면 죽은 대로 다시 다 밝혀내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인데 네. 이 시점에서 법조인인 문재인 대통령이 모를 리 없는 이 사건을 다시 들춰내서 진실을 밝혀라. 야, 이 행간의 뜻이 뭘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어떤 것이냐면 지금 버닝썬 사건이나 예. 김학의 사건이나 장자연 사건 이 세 사건이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여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여성이고 그 피해자의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피해자들이 다 여성이네요. 예. 그런데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여성의 인권에 대한 시각과 또 국민들의 공감이 달라졌어요. 이 수준이. 그러니까 그 당시는 사실 지금 버닝썬 사건을 제외하고 이 지금 김학의 사건이나 혹은 장자연 사건은 굉장히 오래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두 가지예요. 그 당시에 결정적인 증거는 사실 네. CCTV가 아니라 그런 동영상 이외에 버닝썬과 비교를 하면 결정적인 SNS 녹취록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장자연 사건은 또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그 법률적 문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문재인 대통령은 두 가지 점일 거예요. 하나는 분명히 우리들의 이 국민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해도 될 만큼 이것을 다시 지시해도 될 만큼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 여성 인권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졌다라는 여성 인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라는 점이 하나고 예. 두 번째는 사실은 좀 정치적인 어떤 부분도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무슨 뜻이세요? 검경 수사권 조정 예.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어요. 그렇죠. 공약이었는데 지금 사실 경찰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비판이 지금 네. 일고 있잖아요. 예. 사실 이 버닝썬 사건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은 20년 된 문제인데 네. 왜 20년이나 이렇게 계속 반복되냐면 그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순간에 경찰의 어떤 이 초동 수사를 잘못했다든지 수세에 이런 몰려요. 대형 사건들이 터지면서 맞아요. 경찰이 할 말이 없게 돼서 계속 이것이 계속 미뤄지고 했다가 이번에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버닝썬 네. 사건 결정적으로 경찰의 수뇌부가 연루되어 있는 정황이 포착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인식이 아니 경찰한테 이걸 어떻게 줘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생각해보자. 검찰도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하는 문제 제기의 또 하나의 어떤 일환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검경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수세에 몰린 경찰을 도와주기 위해서 청와대가 나서서 검찰의 약점을 다시 파헤친다고 하기는 그렇게까지는 너무 나가는 거지만 어쨌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 네. 그거는 이종호 실장님이 그렇게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실체적 진실에